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 11척이 미국 대서양 해안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이자 영화 제작자이며 저술가인 스티브 쿠엘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불가리안 밀리터리닷컴에 올라온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1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대서양에 배치한 러시아가 현재 대서양에서 대담한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핵 아마겟돈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갈등에 직접 개입한다면 핵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 491명을 포함해서 6천 명의 외국인 용병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푸틴은 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불가리안 밀리터리닷컴에 게재된 기사 러시아가 대서양에서 11척의 핵잠수함으로 대담한 작전을 실시한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면서 러시아는 핵잠수함의 확대 배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서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서양에서 기동하는 러시아 핵잠수함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나토가 경계심을 유지하라는 분명한 신호다. 다양한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이 특정 지역에서 작전하에 핵잠수함을 무려 11척이나 지정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석이 러시아의 전략적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급종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면서 유럽 작전을 감독하는 크리스 캐벌리 장군을 포함한 고위 나토 및 미국 관리들은 모스크바의 강화된 수중 활동에 대한 관찰을 공유했다. 카벌리 장군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군의 활동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 접전이 푸틴의 해양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촉발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러한 작전은 우크라이나와 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전례 없이 확대한 조치이다. 카벌리 장군의 분석은 러시아가 가하는 잠재적인 위협에 관해서 가장 명시적인 경고로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몇 달 전 푸틴이 대서양에 군함을 파견했을 때 서방이 우려의 물결로 휩싸였다. 이들 선박 중 상당수는 미국 방공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무장했다. 미국 언론은 미 해군 고위 관리들이 자국 연안 해역에서 러시아 핵잠수함의 존재 증가에 대해 불안을 표명했다고 인용했다. 그들은 최근 러시아 잠수함의 이러한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측에 따르면 현재 대서양에 있는 러시아 핵잠수함의 수는 소련 전성기의 수를 초과하여 냉전 시대의 밀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함정의 정확한 수는 아직 불확실하다. 러시아 해양연구소의 러시아 해군 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으로 유명한 마이클 피터슨은 러시아가 미국 해안선을 따라 핵잠수함을 배치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수많은 지표를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모스크바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분산된 전략적 지점에 침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다양한 종류의 핵잠수함 개발에 진전을 이루었다. 러시아는 다양한 등급에 걸쳐 58척의 핵잠수함으로 구성된 인상적인 함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해안을 따라 이들의 광범위한 도달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글로벌 핫스팟은 없는 것 같다. 불가리안 밀리터리닷컴의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TV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려는 모든 시도는 현재 분쟁이 심각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는 푸틴의 분명한 경고와 일치합니다. 푸틴이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상황에서 핵전쟁 시나리오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푸틴은 군사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물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는 러미 관계 분야와 전략적인 억제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고 따라서 모든 것이 핵대결로 돌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군산 복합체는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전술 핵무기 탑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 대변인에 따르면 F-35 스텔스 전투기는 동급 최초로 B-61-12 열 핵폭탄을 포함한 핵무기 탑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변인은 F-35에 대한 핵 인증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미국과 나토가 이제 예상보다 빨리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지원하는 중요한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 인증은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중립을 유지한 이후 스웨덴이 갑작스러운 나토 가입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더욱 가까이 밀어넣을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핵전쟁에 대한 언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1TV 진행자 블라디미르 솔로예브는 앞으로 프랑스, 독일, 미국 등 3개 나토 국가가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과거 트위터했던 X에서 러시아 전문가 줄리아 데이비스는 솔로 비오프의 쇼 클립을 공유했는데, 손님들이 어느 서방 도시가 첫 번째 핵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푸틴과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를 이루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와 평화롭게 공존할 생각이 없다면 핵무기도 공포의 균형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워싱턴 정가에는 이미 핵전쟁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온갖 궤변이 나돌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 따위는 없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무한 광대한 천연자원과 전략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독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침략을 막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로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가치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